도덕적 행동입니다. 도덕적 사고. 자, 이제 우리가 도덕적 사고의 도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도덕적 사고의 의미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지적 노력이라는 거죠. 내가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내가 스스로 선택해. 그런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지식을 활용하면 그런 활용을 해서 도덕적 지식을 활용해서 도덕적 문제와 해결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 자, 그럼 도덕적 사고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해서 가장 도덕적 행동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문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기가 이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도덕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요. 자,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 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뭔 말이냐면 발생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도덕적 알미 부족해서 도덕적 무지로 인해서 내가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바른 행동을. 근데 내가 바른 행동을 못했어. 그건 내가 이게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섰다는 거야. 자, 무지라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알지자, 없을 무자. 아는 게 없다는 거죠. 발생한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 이때 내가 노래방을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되는 건가? 이때 사람을 이 상황에서 내가 욕하면 안 되는 건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도덕적 무지라는 거죠. 또 도덕적 실천 의지가 약해. 알면서도 행동을 못해. 그거는 의지가 약한 거죠. 용기가 부족하는 것도 있죠. 외부의 강요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혹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는 구조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사회 구조에 맞설 용기가 부족하고 강요와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지 말자 다 하지 말자 그럼 이제 강요를 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혼자 본인이 나가서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자, 옳은 행동에 대한 의지보다 감정, 욕구가 크거나 도덕적인 문제 상황을 자신과 관련 없는 일로 여겨서 충동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감 부족과 이기심이죠. 타인의 감정과 처지에 공감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죠. 이런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도덕 규범, 도덕적 문제, 상황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도덕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다는 거죠. 도덕적 감정을 가져야 되고 도덕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져야 되고 도덕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 규범이나 도덕적 문제 상황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몰라서 못한 거잖아.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른 거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걸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 내리는 과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고를 알아야 되고 사고는 생각이죠. 판단이죠. 지식이라는 건 도덕적 규범이나 도덕적 이런 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도덕적인 문제야. 이건 도덕 규범이야.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자, 할머니가 계단을 혼자 올라가셔. 그럼 내가 도와드리라고 배웠어. 이런 규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어, 지식을.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런 거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네. 그럼 내가 그거를 도와드려야겠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 의지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할머니 도와주러 가는 거지. 도덕적 실천 의지라는 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옮기려는 굳은 마음이에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도덕적 실천 의지가 강할수록 이기심, 무관심, 용기의 부족 등을 이기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도덕적 실천 의지를 기르기 위한 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적 습관을 기르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을 본보기 삼아 그의 좋은 점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고 그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상생활 속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것. 자, 실천 의지. 도덕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훈련을 하자. 도덕적 습관을 기르자.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계속 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안 버리잖아요. 지구는 내게 아니야. 내가 잠깐 쓰고 내 후손한테 남겨줄 다시 이렇게 계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계속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도덕적 습관을 계속 길러줘야 되는 거죠.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또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자꾸 민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특정한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문제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도덕적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민감성이 비로소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행복에 공감하며, 공감이라는 게 뭐죠? 같은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고 공감이 되는 거죠. 도덕적 문제 상황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다는 거죠.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죠. 자,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돼요.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민감성을 키워줘요. 자,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건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된다는 거야. 내가 민감하잖아. 그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도덕적 상상력은 상상함으로 인해서 더 민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 관계죠. 여기까지만 할게요.